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1 수학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전 강의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념 설명을 마쳤고요. 간단하게 한 문제 풀고 마친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뒷부분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혹시 강의 교환을 안 받으신 학생분들은 영상 더보기에서 제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교환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환에 있는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제 풀이와 다른 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9번 문항입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입니다.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그리고 묻는 건 뭐냐면 x축과의 위치관계를 물어요. x축과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다면 x축과 2차 함수는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고요.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 한 만나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붕 뜨면 얘는 안 만나라고 해서 세 가지 형태가 있다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근이 두 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만나게 되는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요런 형태는 판별식이 0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얘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호를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주어지면 판별식 쓰는 거야까지는 아는데 x축보다 위에 있네. 위에 있으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근의 개수요. 개수기 때문에 얘는 근이 없어야 돼. 없어야 되니까 오히려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실수하지 마셔야 돼요. 위에 있다라고 해서 크다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만나니까 뭘 써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데요. 여기 보니까 짝수가 있어요. 짝수가 있으니까 저는 4분의 d로 쓰겠습니다. 4분의 d는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k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k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값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커야지만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항하면 k제곱이 4보다 커야 되니까 제곱해서 4 나오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2죠. 2보다 커야지만 저 값이 나오니까 k는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제곱하면 오히려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k는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바깥쪽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접한다라고 하는 건 판별식이 어떤 순간이에요? 0인 순간입니다. 저 k제곱 마이너스 4 값이 0 나오는 순간인 거예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 또는 k는 2가 되는 순간이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반대 방향인 거죠. 그죠?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식에서는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얘가 결국은 k제곱이 절대값 씌운 양수 제곱한 게 4보다 작아지려면 k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x축과의 위치관계는 뭐로 푸는 거다? 판별식으로 푸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여기는 앞에 배운 거랑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많이 했습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건 뭐야? k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건 k에 관한 항등식.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를 항등식이라고 했죠?
모든 k의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만족해야 돼. k의 1이든 2든 3이든 어떻게 해서든 만족해야 되니까 꼴을 어떻게 했더라? 뭐 k 더하기 뭐는 0꼴로 바꿔주고 k가 1을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되려면 아싸리 여기 앞에 부분이 0 여기 뒤에 상수 부분도 0입니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접할 때라고 하네요. 접할 때라고 하는 건 뭘 쓰는 거야?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요 경우. 판별식이 0인 경우를 쓰는 거니까 요 문제상에서는 저 앞에 x 앞에 개수가 또 짝수네요.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게요. 4분의 d 짝수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를 반으로 나누고 제곱하면 a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ac 하니까 ak 플러스 2k 플러스 b 요 값이 얼마 나와야 될까요? 0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접하는 순간은 판별식이 0인 경우 중근을 가지는 경우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누굴 주인공으로 봐야 되냐면 k를 주인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는 0인데 k에 관한 문자로 묶을 거예요. k에 관한 문자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면 a 플러스 2의 k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남은 값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입니다 라고 식을 이렇게 k 앞에 그 다음에 상수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k가 1이든 2든 3이든 100만이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이었으면 좋겠어. 아싸리 요 값이 그냥 0, 요 값이 0이면 문제없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에서 부호는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되고요. a 플러스 2가 0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a 값은 마이너스 2. 여기식 a제곱 마이너스 b값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a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면 4 마이너스 b가 0 나오니까요. b값은 4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4요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 얘는 두 가지가 합쳐졌네요. 그죠? 접한다, 판별식이 0, k의 값에 관계없이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이해해 주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22번입니다. 122번은 뭐냐면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뭐냐면 포물선과 x축은 두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직선에 접한다인 거예요. 직선에 접한다. 그러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최고차항의 부호도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그죠? 아래로 블록이면 포물선이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고 직선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두 점에서 만나라고 하는 거. 이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죠? 연립하는 거예요. 두 식을 연립해서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연립하고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여기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한 점에서 만나도록 또는 접한다 라고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죠? 연립해서 판별식이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포물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물선이 있는데 직선이 요 아래에서 이렇게 지나요.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르죠? 안 만나. 안 만난다 라고 하는 건 연립하고 해가 없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x축 대신에 직선이니까 연립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주어졌네요. a의 값에 관계없이 뭐라는 거죠? a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문제예요. a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뭐 a 더하기 뭐는 0꼴로 식을 만들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값이 얼마? 0. 이 값이 얼마?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항등식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직선이니까 이 두 식을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연립해야 될 것 같아요. 연립. 저 포물선과 x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3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8a라는 식과 그 다음에
직선 mx 플러스 n을 이렇게 연립해야 돼요. 그러면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왼쪽으로 넘기면 x 제곱 그 다음에 요 값이 마이너스 m이니까요. 한 번 더 써드릴까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3의 x인데 요 식이 넘어가면 빼기 mx가 하나 더 있을 거고요. 여기 식은 a제곱 플러스 8a에 마이너스 n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네요. 여기 문자가 좀 너무 많네요. 그죠?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하겠어요. 보니까. 그러면 요 식을 다시 써주면 x제곱 이렇게 써주고요. 원래 여기 2가 있는데 이것도 x로 묶으려고 봤더니 얘가 2가 없어요. 얘가 2가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로만 묶자. 마이너스로만 이렇게 묶어주고 봤더니 여기 m 요거 있을 거고요. m 요거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2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끄집어냈으니까 플러스 6에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요게 지금 x로 묶여진 겁니다.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n은 0입니다 라고 요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와, 이거 전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 여기 식에서 이게 지금 연립한 거예요. 어디까지 온 거냐면 연립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써야 돼? 접해야 되니까. 항상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쓰는데 애석하게도 얘가 짝수가 아니에요. 그죠?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D를 쓸게요. 그냥 D 쓰면 요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로 사라지지 않을까? 마이너스는 그냥 없앨게요. 제곱했으니까 m 플러스 2a 플러스 6의 제곱이요. 선생님 마이너스 어디 갔어요? 원래는 사실은 마이너스까지 같이 제곱해야 돼. 같이 제곱해야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4배에 이렇게 되겠다. 4배에 요거 AC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n은 0입니다 라고 하는 판별식이 이렇게 세워질 거고요. 이 3개짜리 뭐였죠? 앞에 곱셈 공식 기억나시나요? 3개짜리 곱셈 공식은 앞에 거 제곱 m제곱 플러스 두 번째 거 제곱 4a제곱 플러스 세 번째 거 제곱 36 이렇게 가고 플러스 2ab입니다. 2ab니까 얘와 얘를 곱해야겠네요. 그죠? 얘랑 곱하면 2am이니까 2배 해야지니까 4am이라고 한 번에 전개할게요. 4am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와 얘 곱하면 12a인데 2배 하니까 플러스 24a 만들어지겠다. 12a다 이거 나오니까 얘랑 얘 곱하면 6m인데 2배 하니까 플러스 12m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쵸? 6이 12.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할게요.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8에 32a 요거 전개하면 플러스 4n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식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요거 뭐 썼다? 요거는 혹시나 모를까봐 요 식이 결국 이거 전개한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 전개한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2배 곱한 거. 그 다음에 요거 밑에다 써드렸어요.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보자. 다행히도 4a제곱 얘는 없어지네요. 그죠? 얘는 없어지고 누구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a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a 있는 것만 제가 묶어줄게요. a 있는 것만 보면 여기 4am 여기 2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a가 있네요. 그러면 요거 순서만 바꿔 써주면 4ma라고 먼저 쓸게요. 4am 그대로 쓸게. 4am 쓰고 24a와 32a 빼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8a.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리고 남은 건 다 쓰자. 남은 거 지금 누가 남았나 봤더니 요 값 플러스 m 제곱 남았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12m 남았고 여기 플러스 4n 남았네요. 그죠? 4n 남았고 그 다음에 얼마죠?
요거 남았네요. 36 플러스 36은 0입니다 라고 요 식이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요거 A로 묶을게요. 요거 A로 묶으면 얼마가 될 거냐면 4로 묶어도 괜찮을까요? 그냥 A로 묶을까요? 그러면 4m-8에 A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뭐 4m-8A 나오고 요건 그대로 쓸 수밖에 없겠다.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4n 더하기 36은 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에 관계없이예요? A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뭐 A 더하기 뭐는 0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앞에 있는 계수 얘가 누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요 값이 누가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다 했네. 4n-8이 0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써드릴까요? 요거 계산하면 4n-8이니까 요 값이 0 나와야 됩니다. m은 얼마예요? 2예요 라고 하나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값에다가 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4n 플러스 36은 0인데 m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예요. 4 플러스 2 집어넣으면 24 플러스 4n 플러스 36은 0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4n은 더하면 60 맞나요? 더하면 64 마이너스 64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n은 양변 4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4, 1은 4, 4, 6에 24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n 값은 마이너스 16. 그래서 우리가 찾는 m은 n은 마이너스 16. 그냥 각각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개념이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뭐가 어려웠죠? 요 중간 과정의 계산식이 조금 복잡했네요. 그죠? 그냥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결론은 A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건 항등식인 거고 직선과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두 식을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야.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면서 실력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지금 문제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세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뭐 이런 거요. 자, 요거 가겠습니다. 얘는요, 요렇게 생겼대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2일 때라고 주어졌습니다. 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이 뭔지까지 딱 정해진 거예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뭐니라고까지 이거라고 이겁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림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어디로 볼록이냐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아래로 볼록인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가 2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 원래는 함수였는데 는 뭐라고 볼까요? 는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가 0일 때 값이니까 원래 y는 이었는데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고 얘의 두 근이 뭐다? 마이너스 1과 2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얘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인 거죠. 될까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얘와 얘입니다. 뭐 쓸까요?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겠다는 거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과 2를 더한 값이 뭐분의 뭐? 이것분의 이건데 부호 반대여야 되죠? 마이너스 m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이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과 2를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1과 2를 곱한 값이
이것분의 이겁니다. 그냥 얼마 n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아유 뭐야 n은 마이너스 2라고 바로 찾아주면 되겠네. 이 문제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뒤로 넘길게요. 124번입니다. 이번에는 x축과가 아니라 직선과예요. 직선과의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와 1이다 라고 주어진 거야. 얘도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쟤는 이제 x축이 아니니까 옆으로 살짝 기울었겠죠. 뭐냐면 저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서 얘가 y는 2x 플러스 b가 되는 건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 x좌표가인 거예요. 여기 만나게 되는 x좌표가 얼마인 거냐면 마이너스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x좌표가 얼마인 거냐면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y값은 누군지 몰라요. y값도 누군지 몰라요. 제가 x축하고 y축은 생략해서 그냥 그렸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포물선, 직선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의 x좌표, 두 점의 x좌표. 그러면 뭘까요? 요 점은 뭐예요? 교점이죠. 교점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연립해야지. 연립해서 뭐 찾는 거야? 해를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연립하자. 저식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이라는 식과 누구요? 2x 더하기 b라는 식을 이렇게 연립하는 거예요. 이 식을 왼쪽으로 이항하자. x제곱 플러스 넘어가면 a-2에 x라고 제가 한 번에 묶었어요. 이 2x 넘어가면서 x로 묶었습니다.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더하면 3-b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을 때 얘가 2차 방정식이에요. 결국 이 식의 뭐가 되는 거냐면 해가 뭐가 되는 거냐면 교점의 x좌표예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거죠. 얘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아졌네요. 그죠? 이거 어떻게 풀면 되죠? 맞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두 근의 합. 여기 식에서 합은 마이너스 2와 1을 더한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야.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넘어가면 a는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금 빨랐어요. 빠르면 여러분 잠깐 멈추고 계산하면 돼. 뭔지는 아니까. 그 다음 두근의 곱이에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와 1을 곱해야겠죠. 두근의 곱 마이너스 2와 1을 곱한 값이 그냥 저거분의 저거네요. 3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값이 3 마이너스 b니까 이항하면 b 값은 5예요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요. 묻는 건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니까 a는 3, b는 5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였는데 이제 곡선으로 바뀌었던 거죠. 126번입니다. 126번은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방금 푼 문제랑 126번 보시면 124번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했을 때 근이 얘입니다 라고 주어졌죠. 126번도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림만 제가 한번 그려드리면 얘는 대신에 최고차항의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고 a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라는 친구, y는 ax 플러스 1이라는 친구. 그랬을 때 여기 만나게 되는 점, 여기 만나게 되는 점, 여기 값이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입니다 인 거예요. 그럼 뭐 해라고? 요식과 요식을 연립해. 연립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지고 그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여러분 푸실 수 있겠죠? 그죠? 풀어보시고 모르시면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림이 주어졌네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안 그려도 됐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두근이 마이너스 2라고 3. 그럼 뭐 해라? 연립해라. 요 문제는 제가 과감하게 패스하겠습니다. 뒤로 넘길게요. 아, 요건 조금 어려워요.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x축의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라고 한다. 여기서 힌트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f 2분의 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의 합을 묻는다 인 거예요. 여기 봤더니 자, 이차 함수 그림을 그릴게요. 보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식을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인데요. 뭐냐면 요 꼴이 주어지면 요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fx는 x-알파, x-베타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개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 값은 모르니까 여기 값에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k 값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라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대신에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아마도 k는 0보다 작을 거야 라는 조건까지도 알 수 있겠죠. 그죠? fx는 요 값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상에서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을 묻네요. 아니죠. 2분의 x 더하기 3이네요. 2분의 x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 요 식에서는 x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2분의 x 더하기 3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k에 2분의 x 더하기 3 마이너스 알파 2분의 x 더하기 3 마이너스 알파라고 함수가 바뀌는 거예요. f 2분의 x 플러스 3이라는 건 요 식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요 x자리에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식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통분하자. k에 얘는 2분의로 통분할게요. (2분의) 뭐냐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x 더하기 3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 베타가 돼야 되죠. 그죠? 여기가 알파가 아니라 베타가 나와야 되죠. 그죠? 요 식이 그대로 와야 되니까 여기는 베타 쏘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낼까요? 2분의 요거 2분의 1 끄집어내고 요 2 앞으로 끄집어내고 요 2도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낼까요? 그러면 각각 따로 나와야 돼. 각각 따로 나오는 거야. 뭐냐면 A 곱하기 2분의 1 B 곱하기 2분의 1 C라는 예를 들면 요거 2분의 1로 묶어내는 거 아니지, 그지? 앞으로 다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 4분의 1 A, B, C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더하기에 묶는 개념이 아니니까. 만약에 2분의 1 B 더하기 2분의 1 C라면 얘는 2분의 1로 묶어져서 B 플러스 C가 되는 게 맞지만 얘는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올 때는 4분의 1로 나와야겠죠. 그죠? 요거 지금 얘로 한 거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요 값은 앞에 누가 튀어나와야 돼? 4분의 1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4분의 1. 왜냐면 요거 2분의 1 묶어냈고 2분의 1 묶어놔서 K라고 요렇게 바뀌어요. 여기가 X 플러스 3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베타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 결국은 이건 거예요. 뭐냐면 F 2분의 X 더하기 3이라는 저 함수는 4분의 K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2알파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베타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 식의 근은 누가 되는 거죠? 이제 얘가 0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요거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얼마가 될까요? 2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또는 x는 요거 정리하면 2베타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요게 근이라는 거. 왜냐면 이제 요게 0 나오는 거 찾아야 되니까 요거 0 나오는 근. 맞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봐봐요.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x-2, x-3은 0입니다 라고 하면 근은 얼마야? x는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2, x는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3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문자만 들어간 거야. x-a, x-b가 0이면 x는 a, x는 b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얘 값이 0 나오는 걸로. 근데 그게 조금 복잡했던 거야.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x-a 플러스 1이 요 값이 0 나오려면 얘가 x는 누가 돼야 돼? 요것만 부호 반대로 바꿔주면 되죠. a-1 이렇게 찾는 거. 요 과정이랑 똑같은 거.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3-2알파니까 요 x값 자체가 요거 반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알파 마이너스 3. 될까요? 이게 잘 모르면 사실은 요 식이 중간에 한번 생략되긴 했겠다. 요게 이해되셨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 저기서 근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시는 분은 여기 식에선 결국은 얘가 0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x 더하기 3-2알파가 0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찾는 x는 결국은 2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0 나와야 되죠. x 플러스 3-2베타가 0 나와야 된다는 건 x는 2베타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근의 두 근은 결국 f 2분의 x 더하기 3이 0 나오는 이거의 두 근은 누가 되냐면 x는 2알파 마이너스 3 또는 x는 2베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을 묻지요. 그죠? 두 근의 합을 물으면 두 개 더하자. 더하니까 2알파 마이너스 3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 2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상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요?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6 빼기 6이니까 얼마 나오냐면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좀 길었죠, 그죠? 여기는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다? 정리하면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그리고 고3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이런 유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를 가지고 함수를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면 이렇게 인수분해돼 있을 거야. 대신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x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3 들어가는 거니까 요 x 자리에 요 값 집어넣어서 정리를 했다. 그거 정리했더니 잘 인수분해가 돼서 얘가 0, 얘가 0 나와야 돼서 바뀐 함수의 두 근은 요렇게 된다더라. 그래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저 주어진 힌트 써가지고 답을 구했다더라. 한번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죠? 네. 한 문제만 더 하고 요번 시간에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좀 길죠, 그죠? 근데 요 문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 요거까지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x제곱의 개수가 각각 마이너스 1과 1. 여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1과 1인 두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요거 찾는 거네. fx는 gx의 실근의 합을 묻는 건가 봐요. 이 문제상은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고요. 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도 앞에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fx가 누구와 누구를 근으로 갖고 있죠? 베타와 감마를 근으로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베타, x-감마라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상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라 그랬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값은 그냥 사실 안 써도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 gx는 근이 누구와 누구를 근으로 갖고 있어요? 알파와 감마를 근으로 갖고 있어요. 알파와 감마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x-알파, x-감마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라 그랬죠? -1. -1이니까 여기 값에 -1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리하면 1이라는 숫자 우리 안 쓰잖아요. 그죠? 1이라는 숫자 안 쓰니까 요건 그냥 여기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만 요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요식 그래프를 가지고 요렇게 둘 수 있는 거. 앞에 문제는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묻는 건 fx가 gx예요. 그럼 뭐 쉽지, 그지? 대입하면 x-베타, x-감마가 마이너스 x-알파, x-감마라고 될 거고요. 왼쪽으로 이항할게요. x-베타, x-감마 플러스로 바뀌겠다. x-알파, x-감마는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의 해를 찾아야 돼요. 실근이니까 인수분해. 해를 찾고 싶습니다. 봤더니 x-감마, x-감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묶자. x-감마로 묶을게요. 묶으면 요식은 x-베타가 남을 거고요. 요식은 x-알파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x-감마 2x-알파 베타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그는 누가 나오는 거야? 얘가 0 나와야 되겠죠. 그죠? x-감마가 0 또는 2x-알파 베타가 0이 나와야겠네요. 그럼 우리가 찾는 감마 이항하면 x는 감마 또는 이렇게 되겠네요. 또는 요식 정리하면 2x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두 근은 x는 감마 또는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 두 개가 두 근입니다. 문제상에서요. 두 실근의 합을 묻네요. 그죠? 두 실근의 합을이라고 주어졌으니까 합을 구하겠습니다. 합은 감마 더하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요거 자체가 답이고요. 보통은 통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기 좋게 2분의 라고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감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인수분해해서 근을 바로 찾았고요. 사실은 뭐 실근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얘를 전개해서 해도 괜찮은데 아마 이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 문제상에서는 묻는 거 자체가 알파, 베타, 감마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요 값 자체가 답이 된다더라. 이해될까요? 앞에 문제랑 똑같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림이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fx는 이런 꼴이야. gx는 이런 꼴이야. 찾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갖다가 놓고 나서 인수분해하면 끝.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제 풀이 과정 중에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안 풀어드렸던 문제 중에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문제집을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